여러분 안녕하세요. 크립토레이더 24일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이 유튜브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를 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유튜브 유튜브 자체 수익이라든지 영상 원래 이제 일반적인 유튜브 수익이죠. 예, 영상 광고를 통해서 유튜브를 운영하는 채널이 아니고요. 저희 자체적으로 커뮤니티, 크립토 커뮤니티를 만들고자 하는 여러 단계의 초기 계획으로 저희가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크립토 관련한 이제 크립토 커뮤니티인데요. 크립토 관련한 지식이나 그 지식을 통한 관점을 구축하고 관점에서 이제 바로 투자 행위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올바른 그 크립토 그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크립토 여러분들이 주로 알트 코인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사실은 너무나 모르고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 부분을 다 커버해드리고 지식을 전부 하고요. 그다음에 그걸 통해서 또 부분 또 투자 정보가 중요하다 보니까 투자 정보도 제공드리고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 크립토에 대한 이 산업을 기준으로 두고 거기서 일어나는 일들 이런 것들 밝혀드리고 거기에 필요한 지식들 그다음에 투자 기법들 이런 것들 제공해드리는 세계적인 커뮤니티를 계획하고 있는 미스터벨리입니다. 그래서 미스터벨린이라고 하는 이렇게 하나의 그냥 남자의 도시 이름을 붙인 것은 저희가 나중에는 향후에는 이 미스터 벨뿐만 아니라 미스터 서울이 될 수도 있고요. 미스터 두바이가 될 수도 있고요. 미스터 싱가포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그 첫 노드를 미스터 벨린으로 설정을 했고요. 지금 현재 우선 제가 한국인 출신이기 때문에 우선 제가 가장 익숙한 언어인 한국어로 하고 있습니다만 장기적으로 결국은 세계적인 커뮤니티로 만들고 커뮤니티를 넘어서서 하나의 저희가 이름을 붙여듯 맞듯이 크립토 인텔리전스라고 해서 정보 기반, 정보나 사실, 근거에 기반해서 투자적인 그 결정을 내리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있고요. 여러 이제 복합적인 이제 그 기술적인 스택, 커뮤니티적인 스택, 여러 가지 스택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꾸며보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래서 그렇게 해보고 있고 크립토 레이더에서 이제 레이더를 돌리듯이 여러분들 소식 저희가 결정한 거, 저희가 판단한 거, 저희가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 것이라를 예측을 하지 않고 그 예측에 저희가 예측을 하지 않고 여러분들께 정보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리고 여러분들 스스로 전문가 인사이트 저희 멤버십 프로그램을 통해서 인사이트를 얻으셔서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전문가가 되셔가지고 여러분들의 정보를 토대로 여러분들 스스로가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드리는 게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우선은 그와 동시에 저희들 스스로도 크립토 관련한 서비스들 이렇게 구출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 한국에서 약 6년, 6년, 7년이 좀 안 되는 7년 정도 이제 인터넷 여러분들이 아시는 모 인터넷 회사에서 개발자로 근무를 하다가 저만의 스타트업을 차렸다가 독일로 넘어와 가지고 외국인이니까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한참 한 그 금융권에서 한 6년 정도 이 자금이체 시스템 개발자로 일하다가 최근에 이제 블록체인 쪽으로 필드를 옮기게 돼가지고요. 그쪽 관련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 하나가 저희 미스벤 CI 그 유튜브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비트코인 크립토 블록체인 개발자가 들려주는 크립토 소식 크립토 레이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바이 토큰 2049 언젠가 두바이 뭐 2049가 가장 큰 크립토 컨퍼런스인데요. 이게 언젠가 서울에서도 열리겠죠. 예, 그렇게 한번 가져보고 양일간 4월 30일 그다음에 5월 1일 양일간 토큰 2049 여기 적혀 있죠.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대부분 이제 그 두바이 같은 경우에 드라이브를 세게 걸고 있기 때문에 수많은 가장 유명한 떡서클도 나오고 가장 크고 유망하고 스택스도 여기 있네요. 그런 프로젝트들이 다 모여서 한데 모여서 이런저런 행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토큰 2049 이제 행사를 하게 되면 저희 미스터 벨린에서도 중계 방송, 라이브 중계 방송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어떤 것이 어떤 것이고 하는 그런 정보를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비트코인 지금 제가 가격 얘기는 오늘 안 할게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오늘 프라이스가 반등을 했었는데요. 우선
그건 그렇다고 치고 넘어가 봅시다. 비트코인이 이제 다섯 번째로 글로벌 에셋이 이미 됐어요. 이상한 점은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뭐 주식하는 사람, 코인에 투자하는 사람, 그다음 부동산 투자 이렇게 투자자들이 많이 투자 클래스가 많이 있지만 비트코인 같이 이미 세계 이제 엔비디아 바로 뒤를 쫓고 있는 거의 이테라급의 이제 에셋인데 그런 이미 은이나 구글보다도 큰 대표적인 세계적으로 대표적인 에셋인데도 불구하고 이 코인이라는 비트코인이 초기 나올 때 마케팅 기법으로 해서 코인이라는 이 단어 때문에 가장 오해를 받고 있는 자산이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가장 많은 오해와 아직까지도 비트코인에 대해서도 인류의 거의 대부분은 비트코인을 아직 자산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비트코인이 자산 클래스고 그게 다섯 번째로 큰 에셋이다라는 거는 우리만 보고 있는 거예요. 크립토나 비트코인은 관심 있고 심지어 주식 전문가들조차도 비트코인을 정말 띄엄띄엄 하는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사실은 미스터 벨린에서 이제 해야 되는 딜도요 크립토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심어주는 겁니다. 이 유튜브 현재 제가 한국 유튜브를 리뷰를 그렇게 먼저 디테일하게 하기는 않지만 제 이제 타임라인 그거죠 그 익스플로러 상에 걸리는 그 한글 유튜브 크립토 유튜브 많이 걸립니다만 가끔 이렇게 클릭해서 봐보면 정말 너무 많이 왜곡되어 있습니다. 마치 변동성 높은 주식처럼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잡주라는 표현을 씁니다. 알트코인 프로젝트를 보고 이미 언어 선택에서 잡주라는 주식의 그 주자죠. 그 얘기가 나왔다는 것은 이미 여러분들이 보시고 제가 장담 드리건데 진짜 99.99%의 여러분들이 보시는 크립토 유튜브는 하나의 주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크립토 커런시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의 시스템, 진짜 리얼 이제 실제 이렇게 소프트웨어가 동작하는 네트워크에 동작하는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코인이기 때문에 크립토 커런시이기 때문에 화폐이기 때문에 엄청 다른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그냥 일반 자산 클래스를 이제 골드랑 애플 이런 주식들과 회사들과 비트코인을 같은 선상에서 놓고 비교를 했는데요. 사실은 완벽히 다른 성질을 갖고 있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런 것들 그 다른 성질을 이해하려면요. 크립토는 지식이나 이런 게 좀 이미 좀 풍성한 상태에서 이해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것 부분을 해드리는 게 저희가 원래 하는 역할인데 아무튼 이렇게 참 그러니까 특이하다는 거죠. 이렇게 금하고 이제 아직은 20배 가까이 뭐 차이가 납니다만 이렇게까지 이제 이 골드를 제외하고는 다른 이제 대표적인 애플이나 세계 이제 탑 회사들과 이렇게 이미 어깨를 나를 정도로 이제 큰 에셋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해의 소지가 많은 에셋도 없습니다. 그죠? 이미 많은 돈이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올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미 확정된 에셋인데도 불구하고 바로 그 오해의 갭 차이 때문에 그러니까 어댑션이라고 하죠. 대충 어댑션이라고 이제 일반 대중들에게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직도 비트코인을 모르기 때문에 그 말은 즉슨 아직 골드와 이렇게 큰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골드를 넘어서는 가능성을 갖고 있는 에셋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그 말은 앞으로 길이 열린 거죠. 앞에 있는 길, 그러니까 지금까지 비트코인 제가 알기로는 비트코인 제네시스 블록이 몇 년 정확히는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대충 17년 이상 됐을 겁니다. 그죠? 왜냐면은 벌써 12년 된 블록들이 최근에 이제 제가 어제 레이더에서 12년 된 블록의 그 리워드가 갑자기 해금돼 가지고 일반 지갑으로 옮겨졌다 이 말씀 드렸죠. 그만 즉슨 한 거의 길게 잡으면 20년, 짧게 잡으면 15년 사이에 제네시스 블록이 상승된 비트코인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지금까지 온 길은 이거에 되게 얼리 스테이지라고 보는 겁니다. 초기 시기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많은 이제 기간이 남았는데 비트코인이 미래죠. 여러분들 저와 미래는 다 확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는 거지만 그만큼 저평가가 되어 있는 에셋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려 봅니다. 뭐 이런 거 보면은 분석 자료 보면 기존의 에셋과 부동산, 그 다음에 그 채권 시장이 두 번째로 제가 큰
시장을 알고 있습니다. 골드 같은 걸 제외하면요. 첫 번째로 하여튼 채권 시장 뭐 그런 등등등의 이제 여러 자산 클래스에서도 이미 언급되고 있는데 그 마켓 캡 자체는 너무 작습니다. 하여튼 다른 에셋 클래스와 비교하면 너무나 아직은 그 초기 단계를 가고 있는 비트코인이라고 제가 강조드리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과 별도로 이제 솔라나에서 이제 솔라나 관련한 이제 네티즌들은 이제 이분 보니까 엔진 레이어 투자자 같은데요. 엔진 아이콘 있네요. 엔진 레이어. 헤드 오브 스페셜 프로젝트 엔진 아이젠이죠. 아이젠이 정확한 발음입니다. 아이젠 레이어에 계시는 분이네요.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포스트를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이 스테이킹 리워드가 어디서 나오느냐? 그 비율을 따져봤을 때 노드별로 이제 따져보면은 솔라나 파운데이션 이게 이 100% 터치할수록 이 솔라나 파운데이션의 센트리가 이제 그 리워드가 발급되고 있는 거 노드별로 봤는데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딱 짧게 얘기 드리면 솔라나는 진짜 너무 중앙화돼 있다는 겁니다. 솔라나 누구에서 솔라나 파운데이션에 의해서 그런 말인데 그래서 솔라나의 이제 탈중앙화성에서 의심을 좀 해봐야 된다. 미리미리 해봐야 된다. 큰 사고 치기 전에 뭐 그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뭐 이 검증자 관련해서도요. 대체 이 밸리데이터들이 어디서 나오느냐? 결국은 솔라나 파운데이션에서 나온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을 이더리움 쪽에서는 자기들끼리 L2끼리 경쟁하기 바쁘고 이더리움 에코시스템 내에서 경쟁하기 바쁘고 그렇기 때문에 이더리움 자기들 이 아저씨 말로는 이더리움 진영 사람들이 점잖고 또 이더리움 자기끼리 경쟁하기 바쁘기 때문에 지금 솔라나 볼 시간이 없다. 그래서 솔라나 쪽에서는 이더리움 약점을 잘 알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자기 개인적인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일부분 공감합니다. 솔라나 같은 경우는 좀 분석을 해봐야 돼요. 그 에코시스템 토크노믹스라든지 이 탈중앙화성과 별도로 엔지니어링 측면에서도 샤딩 기술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 샤딩이 완벽히 성숙이 되는 샤딩을 도입을 한 건지 이런 검증 기술 그러니까 사이닝 밸리데이션 양측에 관련한 기술들이 우리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요 저 MBCP 1, 2에서도 제가 완전히 뿌리까지 깊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 있지만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워낙 또 이 산업에 오래됐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다 그냥 활짝 열려있는 오픈 소스고 토론의 과정도 전체 공개가 되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이 15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미 많은 토론과 많은 그 사람들이 이제 속속들이 다 압니다. 그래서 다 까발려진 게 바로 비트코인이거든요. 그러나 솔라나 같은 경우는요, 아직도 흑막이 많고, 이더리움조차도 우리가 다, 이더리움에 대해서도 다 전체를 못 갔는데, 솔라나 깔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솔라나 같은 경우도 분석할 부분이 많이 영역이 남아있고, 미서벨렌에서도 좀 이거 알려드린 이유는 뭐냐면, 이제 슬슬 솔라나를 좀 까볼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왜냐면 솔라나가 돈이 많은 걸 알겠고, 그 다음에 전체 뭐 되게 탑티어 블록체인 프로젝트인 걸 알겠지만은 만약에 솔라나 투자자이든 아니든 솔라나에서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희가 솔라나 해코턴 콜로셈이라고 이제 제가 참여를 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크립토를 개발하고 뭐 블록체인 개발자 입장에서와 별도로 왜냐면 이제 돈이 많아 아무튼 어디서 나온지 모르겠지만 투자처가 정확히 이제 디테일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돈이 많은 현재 상태인데요, 솔라나가. 아무튼, 그리고 일도 잘하고 있는 상태고, 돈도 많은 상태고, 하여튼 솔라나 쪽으로 가면 북적북적 거립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무조건 솔라나 에코시스템이 현재 되게 큰 상승세에 있는데요. 그것과 별도로 미리미리 솔라나의 리스크 요소가 뭐가 있고, 그걸 솔라나 파운데이션 직접 지적도 하고, 이렇게 해서 커뮤니티 드리븐하게 이제 에코시스템에 흘러가야 된다는 취지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죠? 그렇게 따지면 아이젠 레이어는 뭐 문제가 없습니까? 아이젠 레이어도 다 문제가 있는 게 원래 프로젝트인데 그거에 문제가 있다고 해가지고 솔라나가 뭐 잘못된 것이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파악을 해야 돼요. 현재 상태를 파악을 하고 리스크를 대비하고 그 다음에 커뮤니티원들이 자발적으로 문제를 지적해주고 솔라나에서도 어셉트를 하고 이런 서로의 왔다 갔다 하는 커뮤니케이션 관계에서
더 올바른 그 에코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거를 실제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비판, 그리고 비트코인이 진짜 실제 문제가 많기 때문에 문제가 많았었고 그걸 수정하는 과정에서 성장하는 겁니다. 아직도 비트코인 이슈가 많습니다. 이슈가 많아요, 실제. 아직도 많습니다.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지만 그거를 하나씩 하나씩 토론 과정을 통해서 보통 길게는 보통 하나의 이슈가 해결된 그 버그 픽스라든지 마이너 버그 픽스라든지 메이저라든지 업그레이드 사항이 토론을 거친 후에 실제 마스터 브랜치에 머지가 돼가지고 노드 수업에 배포되는 것까지 다 합치면요, 그냥 코드 머지망 되는 것도 1년, 그냥 기본 이제 1년 잡아야 되거든요. 평균적으로. 그런데 거기에 이제 노드까지 배포돼서 여러분들이 쓰는 현재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들어오려면요, 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게 그래도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그 과정 속에 있는 것이 바로 올바른 크립토 에코시스템인데, 하물며 비트코인 그 오래되고 기술적으로 가장 성숙되어 있는 비트코인조차도 그러고 있는데, 솔라나, 이더리움, 수많은 우리 코인들 결국 같이 해나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크립토 인더스트리는 매우 초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매우 초기예요. 여러분들 좀 투자하시잖아. 그것도 초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인드셋을 갖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문제점도 그러니까 드러내야 되고요. 그래서 그거를 좀 하는, 제가 이제 그 부분을 좀 하려고 좀 이렇게 코너를 마련한 게 바로 크립토 블랙 옵스입니다. 만트라 코인 제가 블랙 선데이 뭐 크게 하락한 그날의 사건이 있었죠. 13일이었던가. 그날이었어 있습니다. 그날에 대해서 그 순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좀 얘기를 해보고 있습니다. 제가 안 봐서. 하여튼 그 솔라나도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솔라나도 이제 어느덧 크립토 하는 분들 치고 솔라나 모르시는 분들 없듯이 솔라나도 수많은 이제 그래서 이런 토론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말이 맞다 틀리다, 이 아저씨가 이제 토픽을 내놨잖아. 그럼 밑에 토론이 막 아니다, 네 말이 틀렸다, 내 말이 맞았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 자체가 필요한 게 바로 크립토 프로젝트고요. 이 과정 자체가 활발하다, 만약에 이런 솔라나처럼, 그러면 괜찮은 성공한 프로젝트입니다. 그러니까 솔라나는 성공한 프로젝트가 맞습니다. 아시겠죠? 제가 말씀한 취지가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크립토 프로젝트를 볼 때도 그런 부분을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도 얘기하지, 문제점이 분명히 있을 텐데 아무도 얘기하지 않고 언급하지 않고 좋은 면만 자꾸 얘기하고 있다는 자체가 이미 잘못된 겁니다. 왜냐? 가장 기술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1000명 가까운 개발자가 참여하고 있는 에코시스템이 비트코인 자체도 현재 해결이 안 된 문제가 산적해 있는데, 감히 어떤 프로젝트가 새로 나왔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아무도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 없고 다 유망성만 얘기한다? 그 자체가 이미 에러입니다. 아시겠죠? 네, 좋은 얘기 해드렸네요, 오늘.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제가 그냥 크립토 큰 상관없지만 갖고 와봤는데, 이 세계 경제, 왜냐하면 크립토도 우리 기존 경제 사람들하고 이제 이 부분 이제 누군지 대충 아시겠죠? 이 할아버지는 대충 이게 누구를 생각하고 이제 그런지 아시겠지만, 그리고 이제 이분을 보면 특히나 그 귀걸이 보십시오. 진주 귀걸이 느낌 나는 이 느낌이 뭔지 아시겠죠? 기성 권력이나 기성 이제 대체 뭘 잘해서 여기까지 오는지, 말을 잘했겠죠? 주로 말을 잘하고 학벌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만드는 이 경제적 세계관, 그 안에서 이제 크립토 우리 하는 사람들 위치도 있는 건데, 아무튼 그냥 갖고 와봤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 패턴이라는 거지. 이렇게 뭐 특히나 이 그린 정책이 크립토와 관련이 많습니다. 이더리움이 POS로 그러니까 하여튼 압박을 받았는지 그것이 이제 스스로의 선택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이더리움 POS 넘어오는 과정에서도 이 그린으로 녹색 친환경 이쪽 파트에 권력이 크게 작용을 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하고 관련이 없는 얘기 아니에요. 하여튼 그 사람 외치지만 사실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제트를 이용한다는 거지. 근데 일반 우리 같은 서민들은 버스를 기다리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샴페인 좀 먹고 말이죠. 이렇게 하는 거니까 말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놓고 자기는 이제 전용기 타고 다니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다 전용기 타고 다니는데, 최근에 글로벌 이코노믹 포럼도 했습니다. 거기 사람들이 무슨 여러분 이코노미석 타고 올까요? 저가 항공 타고. 분명히 대형 항공이 하여튼 이동 수단이 자기들이 말하는 기후 변화에
반대되는 이동성을 분명히 썼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예, 씁쓸한 얘기죠. 예. 뭐 이 사람들이 권력을 갖고 있고 발언권이 있다는데 우리가 가서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현실은 알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주장하는 정치적인 그런 것들이 우리 크립토에서도 많이 압박을 해왔습니다만 아직은 비트코인을 못 이겼습니다. 아시겠죠? 어, 가장 많은, 그러니까 사실은 비트코인이 쓰는 에너지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거를 통계적으로 비트코인이라든지 아무리 에너지를 비트코인 쪽에서 많이 쓰더라도 전체에 쓸데없는데 혹은 사람 죽이는 데 쓰는 에너지에 대비 이만큼도 못 따라간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먹는 가축, 그 고기의 가축들을 기른다든지 뭐 여러 우리 삶을 지탱해주기 위한 이제 에너지 소비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아예 한 점에도 미치지 못하는 비트코인 에너지 그래도 이제 크립토 중에서 가장 많은 쓰는 에너지에 쓰는 비트코인조차도 아예 간에 따라가지를 못하는데, 하물며 이제 PO에서는 다른 컨센서스로 개발된 블록체인은 아예 상관이 없죠. 그런 문제인데 이제 주로 이 사람들이 이제 우리 크립토 쪽을 갖다가 에너지 소비한다. 한때 많이 그랬습니다만 지금은 저변이 많이 확도되고 다들 이제 알아버렸어, 진실을. 그 때문에 그렇지만은 아직도 그거는 우리의 관점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직 이렇다고 믿습니다. 실제 비트코인이 많이 에너지 쓴다고 믿고 있어요. 그 부분도 한번 에너지 효율 부분도 제가 한번 분명히 한번 제대로 다뤄야 될 부분입니다. 하지만 커뮤니티가 너무 아직은 적기 때문에 제가 해봤자 아무런 이펙트가 없죠. 자, 아무튼 송재준 분이라고, 이분도 약간 크립토 쪽에서 막 미 한인 분 같은데, 아무튼 저 이분 누군지 정확히 모릅니다. 관심도 없고. 그러나 뭐 하여튼 인플루언서 같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뭐 센트럴 시스템은 센트럴 시스템과 디센트럴 탈중앙화 시스템과 이제 비교를 한 건데요. 특히 탈중앙화 시스템은 이제 그 대중에 의해서 이렇게 쉽게 말해서 중앙화는 위에서 아래, 폭포수 모델이라면 탈중앙 모델은 여기서부터 대중들에서부터 역으로 올라오는 그 요구 사항이나 이 강제 사항이 여기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 게 중앙화 시스템이라면 아래서 위로 가는 게 탈중앙화 시스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약간 낭만적인 얘기입니다. 사실 탈중앙화성이 대중들로부터 권력이 올라와서 이 관철되기 위해서는요 엄청나게 대단해야 됩니다. 탈중앙 시스템이. 그러나 이 위에서 아래로 내리는 건 쉽죠. 이미 중력 방향이 여기기 때문에. 그죠? 이미 힘이 이쪽으로, 이 대힘이 이제 큰 힘이 이쪽으로 향하고 있는데 중앙화된 권력에서 이렇게 내리는 건 쉽습니다. 사실은. 그죠? 예. 힘을 내려서 우리한테 강제하는 건 쉬워요. 하지만 여기서 올라오는 것은요 로켓과 비슷합니다. 예. 그런 정도로 이미 불리한 싸움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되게 이런 부분은 되게 이제 이상적인 얘기죠. 그래서 제가 썼습니다. 근데 오로지 건강한 디센트럴라이즈 시스템, 예를 들면 모든 것이 자발적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탈중앙화 어쨌든 권력에서 이제 나가는 거, 그러니까 내가 이제 더 이상 여기 참여하기 싫으니까, 그러니까 참여도 자발적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참여를 더 이상 원하지 않아서 나가는 부분도 매우 자유스러워야 된다는 겁니다. 언제나.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시스템적으로 이 매력을 기반으로, 게임 이론을 기반으로 해서 자발적으로 참여시켜야 된다는 부분이 탈중앙화를 구축하는데 가장 어려운 점이거든요. 그거를 이제 그것도 어려운데 거기다가 건강한 이 에코시스템이 있습니다. 중간에 누가 트릭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없도록. 그래서 비트코인이 겨우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서도 이제는 거대 금융자본이 이제 비트코인 잠식하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 그러니까 아직은 이 전체 홀딩 전체 이제 비율에서 아직은 여전히 작은 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블랙록이나 뭐 이런 금융계에서 돈을 아무리 때려 박아도 아직도 좀 그렇게 큰 부분 차지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점점점 비에 가랑이 옷 젖듯이 바람비에 옷 젖듯이 천천히 잠식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력한 비트코인도 그런 상황인데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얘기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좀 약간 선비 느낌 나는데 그죠? 이 사람 자체가 조금 선비긴 한데
오늘 좀 지나치게 야 됐고 빨리 가격이나 보자 이렇게 하시는 분들 위해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프라이스 얘기 안 한다 그랬죠. 직접적인 얘기 안 하겠습니다. 오늘 좀 주제가 없어요. 반등하고 있습니다. 지켜봐야 되는 장입니다. 자, 비트코인 마이너 투 익스체인지 플로우를 보면, 그러니까 마이너 쪽에서 채굴자 쪽에서 익스체인지 쪽으로 이제 채굴자 쪽에서 아웃플로우라고 하는 건 대부분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채굴자 쪽에서 아웃플로우 트랜잭션 아웃플로우가 돼가지고 자기 월렛에 그냥 지갑에 넣고 그냥 갖고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비트코인 디파이 OTC 거래 쪽으로 가가지고 뭐 디파이를 한다든지 뭐 OTC적인 뭘 한다든지 아니면 대출을 해준다든지 막 이런 디파이 시스템에 갈 수도 있고요. 익스체인지에 가서 매도를 할 수 있는 거죠. 매도를 해서 수익 실현을 하는 케이스가 있겠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비트코인 디파이 덕분에 작년 10월 달부터 매우 활성화되고 있는 디파이 덕분에 지금은 조금 시나리오가 틀립니다. 그러니까 마이닝을 했잖아. 채굴을 하고 나서 아웃플로가 발생해서 최종적으로 비트코인이 어떻게 핸들링 되는가, 팔리느냐, OTC에서 스테이킹 되느냐, 아니면 그냥 홀딩이냐, 이런 부분이 다양화됐습니다. 그것이 2025년이에요. 지금 올해입니다. 특징이에요. 올해 시즌, 지금 이번 시즌의 특징입니다. 이거는 어느 유튜브에서 얘기를 여러분들 해주지 않고 있죠. 그래서 가격 패턴도 틀린 겁니다. 프라이스. 여러분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격 패턴도 틀리게 나옵니다. 왜냐? 다른 성격의 시즌이니까. 다른 성격의 시즌일 뿐더러 단지 다른 게 아니라 역사상 최초입니다. 최초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죠. 그게 이제 마이닝 익스트림 아웃플로우 해서 이 빨간색이 이제 마이너 쪽에서 많이 나가면 이제 익스트림입니다. 그 빨간색을 찍힌 게 많이 다른 타이밍에 비해서 많이 나갔다는 부분인데, 이 부분 그 분포 보십시오. 분포나 패턴을 보셔도 완벽히 틀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시즌 이게 1, 2, 3, 4라고 봤을 때 지금 이거잖아요. 여러분들 딱 보시죠. 지금 현재 이 상황이 얼마나 기존장하고 틀린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특히나 이제 그 전저점이죠. 전저점 2023년 부근에서 상당히 익스트림 아웃플로우가 많이 발생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요. 채굴자들도 시장을 정확히 그러니까 채굴자들도 고점을 정확히 예측을 못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채굴자라면 가장 고점에서 아웃플로우가 발생했겠어. 그러니까 매도를 하려면 내가 채굴을 했잖아. 그 리워드를 보상은 이제 수익 실현을 하고 싶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나 같으면은 고점 그 가격이 높을 때 아웃플로우를 해가지고 팔든지 어떠든지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거지. 실제 채굴자들의 패턴은 항상 이 중간 목 지점에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도. 특히나 이제 사실은 여러분들 이게 너무 진한 이 빨간색 부분 있죠. 요거는 좀 제외하셔야 돼. 이건 되게 특수한 케이스입니다. 그냥 그 1픽셀로 된 이 빨간 선이 있지 않습니까? 요거 자체가 다 되게 큰 아웃플로우가 해야 이 빨간색이 찍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만 좀 집중해서 보시면 일단 골고루 분포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 시즌에는 골고루 분포되는 양상을 보였는데, 최근에는 좀 이렇게 특히나 이제 2024년, 23년, 24년 사이 이때 약간 익스트림이 많이 발생한 때 이후로는 되게 아주 안 나오고 있죠. 마이너들도 자기들의 이제 리워드 안 뱉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그 아웃플로우 BTC를 이제 출금을 되게 더뎌졌다는 거지. 2023년 어쨌든 지금은 우리는 지금 이거하고 상관은 없으니까. 그래서 가격 패턴도 매우 틀린 패턴을 보여주고, NUPL이라고 해서 이 부분이 이제 제가 갑자기 이제 이게 되게 여러 이제 값을 믹스를 한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설명은 특히 할게요.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서. 근데 이 부분도 이 NUPL 패턴도 결국 그 역사상 최초의 패턴도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일단 역사상 최초로 가장 작죠. 자, 이게 정확히 나중에 제가 다음 레이더에서 제가 기억이 나면 정확히 뭐였는지 기억이 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리얼라이즈 프라이스도 이제 익스체인지 인플로우, 그러니까 익스체인지에 유입하는 평균 평단가죠. 익스체인지 거래소에 유입되는 평단가 차트도 지금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수익 구간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현재 늘상 제가 말씀드렸듯이 수익 구간에 있지만, 아무튼 그거와 상관없이 마이너 아웃플로우도 되게 어떻게 보면 소강 상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이제 마이너 아웃플로우가 이렇게 좀 이렇게 피크를 이렇게 이쪽은 이제
이 보라색 부분 있죠. 요게 피크를 치면 분명히 이 마이너 쪽에서 뭔가 그 다음 액션을 노리고 이제 나간 거잖아요. 아웃플로니까. 예. 그 다음에 이 같은 경우에는 고점이 왔다는 거죠. 근데 워낙 불규칙하긴 하네요. 아무튼 패턴이 틀린 이유는 이것만 봐도 명징하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아웃플로우 패턴, 그 다음에 익스트림 아웃플로우가 찍힌 마크가 된 그 비율이나 패턴 이런 것들이 확연하게 기존 시즌과 틀렸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냥 다른 시즌이다 지금은. 여러 마이너들의 움직임을 봐도 다른 시즌이라는 것이 포착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서 그냥 갑자기 갖고 와본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현재 가격 반등을 했는데 당연하게도 이제 이 부분 좀 흥미롭게 여러분들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 누적 그 비트코인 주소 그 수요입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수요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도 여러 값을 섞은 건데 이 애널리스트가 섞은 건데요. 그런 거 봐도 패턴이 지금 여러분들 패턴 쪽으로 좀 약간 시장을 이해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전에 이 작년에 이제 눌림장이잖아. 눌림장 때 가장 비트코이너들 그 고통스럽게 했던 시기고요. 그 시기를 지나서 이제 우리 최근 저점, 올해 고점이 있었죠. 올해 고점과 비교를 해봤을 때 지금 이 디맨드 수치가 1월 달 이후로 반등했습니다. 그러니까 가격만 최근에 가격이 반등했는데 가격은 반등한 게 아니라 지금 현재 누적 주소 그 수요 수치랑 동일하게 싱크돼 가지고 반등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상승이라는 거죠. 다른 반등이라. 이거를 갖다가 제가 야 비트코인 시즌 온다, 알트 시즌 온다 이렇게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우리 판단하는 컨텐츠가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이렇게 숫자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고요. 예, 그게 저희 레이더 역할이기 때문에 어쨌든 1월 달에 크게 빠졌다가 디맨드 수치가 지금 이제 이번 반등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이 반등에서도 수치가 안 올랐죠. 요 반등에서도 수치 안 올랐죠. 다 안 올랐는데 이 반등에서도 수치 안 올랐죠. 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약간 내리다가 반등하고 이런 부분에서 전혀 수치가 올라온 적이 없습니다. 더구나 31선으로 보면 이 점선이 31선인데 없습니다만 이걸 뚫고 올라오는 그 시그널이 포착이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되게 흥미롭죠? 예. 이 부분도 흥미롭죠. 이렇게 하강한 그 부분도 이 부분은 뭔가 어떤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어쨌든 의도적인 사건이 발생하고 또 의도적인지 뭐 아니면 여러분들이 투자를 많이 해서 뭐 그런지 이 부분은 또 이 부분에 개입한 인자와 이 부분에 개입한 인자는 완벽히 틀리겠지만 어쨌든 4월달 특히나 이제 4월 말이죠. 지금 4월 말에 들어서 이 부분이 역사적으로 돌파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직역하면 누적 주소 수요입니다. 근데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사실은 많은 값이 섞여 있는 겁니다. 어쨌든 좋은 거예요. 어쨌든 올라가면 좋은 겁니다. 그 수치인데 그게 이제 이번 반등과 싱크돼서 동기화돼가지고 작용을 했습니다. 요것만 팩트죠. 그리고 지금 현상은 되게 드물었습니다. 작년과 토탈해서 봐도.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좀 이 비트코인 불장이 강하게 왔을 때만 좀 상승하는 것이 바로 수요 수치인데 간단히 수요 수치로 얘기할게요. 그게 이번에 포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성격의 반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종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